안녕하세요. 최희수입니다. 대하사극 징비록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하사극하면 정도전, 허준, 대장금, 불멸의 이순신처럼 주로 인물의 이름을 제목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드라마는 책 이름을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징비록이란 책은 잘 아시다시피 조선의 4대 재상으로 칭송받는 서해 유성룡의 저서입니다. 이 때문인지 서점가에서는 유성룡과 징비록 관련 서적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비록의 인기는 아마 최근 현실이 임진왜란을 앞둔 당시처럼 혼란스럽다고 느끼고 그렇게 역사를 통해 미래에 대비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징비록은 쉽게 말하자면 임진왜란의 전란사를 담은 역사서입니다. 선조 25년인 1592년부터 7년에 걸친 전란의 원인과 전황 등을 기록했습니다. 징비록이란 책 제목은 시경에서 따왔습니다. 지난 날을 징계해서 후한에 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징비록의 처음에서 유성룡은 수많은 인명의 살상과 토지의 황폐화를 가져다준 참혹한 전쟁을 회고하고 다시는 같은 전란을 겪지 않도록 여러 실책들을 반성하여 앞날을 대비하는 반성의 기록을 남긴다고 적고 있습니다. 징비록의 주요한 내용은 임진왜란 발발 전부터 임진왜란이 끝나는 시점까지 전 시기에 걸쳐서 상세한 사건들의 경과, 그 배경,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원인 분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제적 역학관계의 변화는 물론 조선의 실정과 그에 대한 반성, 전략 전술의 부재로 인한 패전과 그에 대한 대비책, 민생의 안정을 위한 대책 등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처럼 임진왜란에 대한 상세한 분석 덕분에 징비록은 일찌감치 동아시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왜는 그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징비록을 입수해서 조선징비록이란 이름으로 간행을 했고, 이 조선징비록은 다시 중국 학자를 통해 청나라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즉 임진왜란에 관련된 동아시아 3국에서 비상한 관심을 가진 것이죠. 이러한 관심은 임진왜란이 바로 동아시아 3개국의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국제전쟁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임진왜란 전에 명나라는 이미 쇠퇴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고 황제의 명령은 그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세계 질서의 중심인 중국 황제 권력의 쇠퇴는 곧 힘의 공백이었고 그 공백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차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징비록의 가치는 전쟁에 관한 자세한 기록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외교 관계와 힘의 역학관계까지 분석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징비록을 집필한 유성룡은 하늘이 내린 재상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조선의 역대 재상들 중에서도 오랜 재임 기간을 가졌고 재임 기간 동안 한 번도 유배를 가지 않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관료였을 뿐만 아니라 퇴계 이황의 학맥을 잇는 성리학자였고 의서를 집필한 의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 알려졌고 퇴계 이황 선생의 문화에 들어가 학문을 수양했습니다. 1564년 명종 때 과거에 합격한 이래 여러 관직을 역임하면서 순탄한 관리 생활을 했습니다. 동인과 서인으로 살인파들이 갈라진 후에 유성룡은 동인의 중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관직 생활 동안 당파를 초월해 매사를 합리적으로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591년 임진왜란 발발 전에 유성룡은 권율, 이순신 등을 청거하였고 이들은 나중에 임진왜란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사도 도 채찰사가 되어서 당쟁과 전란 속에서 조선의 조정을 총지휘하였고 외에 통신사 파견, 국가 방어체계의 보완, 직업 군인 제도의 도입, 군비 확충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장미법 시행 등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개혁적이라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주장하고 실현을 시켰습니다. 내정뿐만 아니라 명나라와의 외교 갈등이 빚어질 때마다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해내었습니다.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당쟁으로 인해서 탄핵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는 고향 안동에 집거하면서 정경세와 같은 제자를 양성하면서 저술 활동에 전념하였습니다. 징비록은 바로 이때 탄생했습니다. 유성룡은 분명히 한 시대를 이끌어간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리더는 선조였습니다. 유성룡은 재상으로서 리더 선조를 보필한 참모였습니다. 징비록에서 유성룡은 선조에 대한 비난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선조는 당시 조선을 이끌던 리더로서 부적절한 결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내용을 적지 않았다는 것은 리더인 선조를 인정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유성룡이란 인물이 주목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더를 설득하고 당파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참모 역할을 10분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유성룡의 가치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현상 분석, 대책 마련,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가 실행에 옮긴 정책들은 당시 조선의 사회적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공납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후 대동법의 모태가 되는 장미법을 건의했는데 이때 수많은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유성룡은 각각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이 어디에서부터 생긴 것인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도 전에 이순신과 권율이라는 인물을 발탁해 이들이 결국 외란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이 같은 유성룡의 능력은 어린 시절부터 목격한 조선의 실상, 그리고 주요 부처의 판서를 역임하면서 정리해 놓았던 기록들이 그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편 임진왜란이라는 최대의 국난 앞에서 당쟁은 여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파를 초월해 선조의 피난을 막기 위해서는 반대편인 서인 윤두수와 같은 주장을 하기도 했고 서인 정철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주장하는 같은 동인 이산해와 대립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두루 수록한 것이 바로 징비록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당시 사람들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징비록이 집필된 지 불과 30여 년 후에 조선은 다시 병자호란이라는 국난을 겪게 됩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말도 있지만 그야말로 쓰라린 아픔의 되풀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선의 명재상 유성룡이 보여주었던 리더나 참모로서의 역할을 징비록을 통해 돌이켜보는 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징비록을 통해 유성룡의 현실인식, 문제점 분석, 대책 마련, 실행계획 수립 등 조직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모습들을 확인해 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